네, 검찰이 곧 뇌물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김윤옥 여사 조사 여부에 따라 시기가 조정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김민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 초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수사팀 내부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고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 이미 구속된 공범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쪽에 무게가 실린 걸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주말에도 수사와 관련된 인물들을 비공개 소환하며 이 전 대통령 혐의를 다지는 데 주력했습니다. 지방선거 등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면 문 총장이 신속한 결단을 내릴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검찰은 조사 후 엿새 만에 영장 청구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 막바지 김윤옥 여사가 다스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불법 자금 일부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찰은 김 여사의 조사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김 여사 조사 여부와 시점이 이 전 대통령의 신병 처리 시기 결정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영장이 청구된다면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일정이 언제 잡힐지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박 전 대통령 때 당시 기록 검토를 위한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한 점 등을 들어 법원이 기일을 여유 있게 잡았던 것을 고려하면 이 전 대통령 역시 사흘쯤 뒤 영장 심사가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식으로든 이 전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주가 운명의 한 주가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영 씨가 다스 최대 주주이자 큰아버지인 이상은 다스 회장의 배당금을 가로챈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다스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시영 씨가 자신이 관리하는 이 회장 명의의 통장으로 이 회장의 배당금을 입금하라고 다스 직원들에게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정황 역시 다스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보고 관련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네, 여성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오늘 검찰에 정식으로 소환됩니다. 검찰은 혐의 인정 여부와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따져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은 오늘 안희정 전 지사를 성폭행 사건 피의자로 정식 소환합니다. 검찰은 휴일간 안 전 지사 싱크탱크인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 여직원의 추가 고소건 등을 포함해 혐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조사 준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안 전 지사는 지난 9일 검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받은 후 가족과 국민 그리고 자신을 고소한 전 비서 김지은 씨 등에게 사과했지만 혐의 인정 여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혐의를 인정하신 건가요? 앞으로 검찰 조사와 진행 과정에서 이야기가 계속. 이후 침묵을 지켜오던 안 전 지사는 최근 변호인을 통해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로 고소됐지만 업무상 위력은 없었고 자연스럽게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피해자들을 돕는 전국 성폭력 상담소 협의회 측은 피해자를 압박하는 발언이라고 반발하면서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시작되면 안 전 지사 측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 중이란 입장입니다. 검찰은 안 전 지사의 자진 출석 이후 압수수색을 통한 증거 자료와 참고인 진술이 축적됐고 추가 고소인까지 등장해 안 전 지사에 대한 재조사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안 전 지사를 조사한 뒤 혐의 인정 여부와 증거 인멸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극단 단원들을 성폭행한 의혹이 제기된 연극 연출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두 번째 경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 범죄 특별수사대는 어제 이 전 감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3시간 가까이 조사했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 전 감독은 피해자들에게 죄송하고 사죄한다면서도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왜곡됐거나 오해한 부분은 수정했다고 했습니다. 혐의를 일부 인정하냐는 질문에는 물론이다라고 답했습니다. 경찰은 조사 내용을 토대로 이 전 감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네, 핀란드에서 열리는 남북한과 미국의 1.5 트랙 대화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진 최강일 북한 외무성 북아메리카국 국장이 핀란드 헬싱키에 도착했습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최 부국장은 현지 시간으로 18일 오후 2시 이후 헬싱키 반타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헬싱키에서 열리는 이번 1.5 트랙 대화는 회의 장소와 시간이 철저하게 비공개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핀란드 외교부는 최 부국장의 도착 여부에 아직 확인 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외교부 관계자는 최 부국장이 핀란드에서 미국 현지 관료들을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예술단의 평양 공연을 위한 남북 실무 접촉이 내일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개최됩니다. 통일부는 당초 오늘 접촉을 제안했던 북측이 우리 측의 수정 제의를 받아들여 내일 접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측 수석 대표는 예술단 음악감독으로 내정된 작곡가 윤상 씨입니다. 통일부 박형일 국장과 청와대 통일비서관실 박진원 선임 행정관도 회담에 참여합니다. 북측 대표단은 이미 방남한 바 있는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 단장과 행정부단장, 무대 감독 등입니다. 네, 현재 시간으로 18일 진행된 러시아 대선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압도적인 득표율로 승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출구조사에서 73% 이상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다고 합니다. 보도국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최덕재 기자. 네, 러시아 현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전 러시아 여론연구센터의 출구조사에서 푸틴 대통령은 73.9%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공산당 후보인 파벨 그루디닌이 11.2%로 2위, 극우민족주의 성향 정당인 자유민주당 당수 블라디미르 지리노프스키가 6.7%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러시아 대선에선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결선 투표 없이 투표가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2012년 대선에서 승리해 3기 집권에 들어간 푸틴은 4기 집권에 성공해 20년을 크렘린궁에 머물게 됐습니다. 예상대로 푸틴이 승리해 러시아를 2024년까지 통치하면 30년 이상 권좌를 누린 이오시프 스탈린 옛 소련 공산당 서기장에 이어 러시아 현대사의 두 번째 장기 집권자로 기록되게 됩니다. 대선에 앞서 러시아 전역 85개 지역에서 총 9만 7천여 개의 투표소가 차려졌고 외국에서도 400여 개의 투표소가 운영됐습니다. 러시아가 2014년 우크라이나에서 병합한 크림반도의 크림공화국과 세바스토폴 연방시에서도 첫 대선 투표가 실시됐습니다. 선거권을 가진 18세 이상 전체 유권자는 약 1억 1천만 명에 달합니다. 앞서 크렘린궁은 1차 투표에서 투표율 70%, 득표율 70% 이상으로 푸틴 대통령이 대승을 거두는 결과를 기대한 바 있습니다. 크렘린궁은 투표율 제고를 위해 투표소에서 추첨을 통해 선물을 나눠주거나 가족 게임 행사를 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최근 5년 동안 20여 차례나 만남을 가지며 밀월 관계를 과시했는데요. 이제 두 정상은 장기 독재의 길도 나란히 걷고 있습니다. 진혜숙 PD의 보도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최고 영예 훈장을 걸어줍니다. 푸틴 대통령과 힘차게 악수를 나누는 시 주석의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중국과 러시아 두 정상의 밀월 협력 관계가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장기 독재의 길을 나란히 걷고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11일 연임 제한을 철폐하는 헌법 개정을 통해 장기 집권의 걸림돌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이어 17일 전국 인민대표대회에서 만장일치로 국가주석과 중앙군사위 주석에 재선출되며 본격적인 시황제 시대를 열었습니다. 富强、民主、文明、和谐、美丽的社会主义现代化强国努力奋斗宣誓人习近平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대선을 계기로 6년간의 임기를 다시 시작합니다. 푸틴은 지난 2000년 처음 대통령에 당선된 후 대통령직 3차례, 총리직 1차례를 역임했습니다. 65세인 푸틴은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총리 기간을 포함해 러시아를 총 24년간 통치하는 독재자의 반열에 오르게 됐습니다. Мы в России всегда сами решали свою судьбу. Воспользуйтесь своим правом выбрать будущее для великой, любимой нами России.
시황제의 시대를 연 시진핑과 차르 대관식을 앞둔 푸틴 대통령. 닮은 꼴 두 정상은 앞으로도